자, 8시 2분이 됐습니다. 네, 시작을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2023년 10월 21일 토요일 스토리텔링 특강 및 시연회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네, 저는 숭실사이버대학교 실용영어학과 학과장 김미령 교수이자 스토리텔러입니다. 네, 아마도 오늘 모임은 제게 그 스토리텔링의 세계 수업을 듣는 우리 학생분들이 대다수가 오셨을 거예요. 하지만 저희가 이제 학과 졸업생, 재학생 모두 그리고 누구나 참석이 가능한 줌 모임으로 이렇게 열린 공간으로 초대를 했습니다.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아마도 더 있으실 거고요. 일단 우리는 8시에 시작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간을 지켜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 밤 아주 잘 오셨고요. 바쁘신 가운데도 퀴즈와 과제로 많이 바쁘시죠? 그래도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아무쪼록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이 유익하고 즐겁고 그리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잠깐 말씀을 조금 기다리는 동안에 서론을 조금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은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? 스토리텔링은 여러분에게 무엇일까요? 네, 저는 스토리텔링의 세계를 알게 돼서 참 행복하고 기쁜데요. 왜냐하면 요즘 같은 시대에 저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스토리텔링이 더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? 네, 우리가 음, 누군가를 직접 만나가지고 대화가 많이 줄어들었죠? 네, 특히 뭐 이렇게 이야기를 조금 길게 공유한다든가 하는 것도 거의 없어지지 않았나 싶어요. 특히 이제 모든 게 문자로 통용되고 핸드폰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할 정도로 특히 우리 아이들 세대 이게 말을 하면서 이게 터득이 돼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죠. 그래서 가족 사이에도 얼굴을 보면서 대화해 본 게 언젠가 싶을 정도로 점점 이렇게 상반기 되어가는 것 같아요. 게다가 또 이제 인공지능 우리가 뭐 대두가 됐죠. 챗봇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문명 사회에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게 인간다움을 지키게 하는 가장 마지막 그 보류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. 그래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들어주고 하는 그런 구두 스토리텔링 우리가 하는 겁니다. 예, 그래서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서 많이 뭐 이렇게 힘드신 것도 있었을 텐데 특별한 날에만 이야기를 듣고 말하지 마시고요. 예, 가족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여러분이 또 더 몸담고 있는 거기에서도 항상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시면 훨씬 더 윤택해지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야기를 공유하는 좋은 시공간을 좀 가져보시기 바라고요. 아무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이 우리가 이런 만남이 그냥 단순히 과제를 그냥 수행하는 것만을 떠나서 진짜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특별히 우리 그 숭실사이버대학교 실용영어학과의 자랑이에요. 스토리텔링은 다른 학교에서 볼 수 없는 차별화된 거고요. 이런 열린 모임은 계속될 거고 앞으로도 항상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우리 순서가 좀 궁금하실 텐데, 여러분이 좀 많이 참석을 하셨어요? 예, 이 정도 뭐 작년 수준이고요. 학생 수가 뭐 많지는 않기 때문에, 그래서 제가 잠깐 여러분이 직전에 지금 당장 고칠 수도 없잖아요. 이미 다 준비를 해오셨기 때문에, 그래서 직전에 조금 텔링을 잘하는 팁. 아마도
평가를 잘 받는 팁 뭐 되겠죠? 예, 그래서 조금 주의할 것들,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실수를 잘하는, 학우님들이 특히 실수하는 그런 것들 조금 이렇게 짚어줄 거예요. 몇 가지만 짧게. 예, 그리고 이제 2부로 넘어가면 이제 초청 텔러. 예, 두 분 오늘 초청이 됐어요. 예, 홍재옥 수사모 대표님, 그리고 홍은혜 수사모 부대표님 준비해 주실 거고요. 또 이제 시연회, 예, 여러분들의 공간이 예, 준비가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약 2시간 정도, 8시에 시작해서 아무리 해도 우리가 한 열 몇 분 계세요, 오늘. 네, 그래서 2시간이 되더라고요. 그냥 뭐 이어서 쭉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끊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좀 짧게 한 5분, 10분 뭐 짧게 아무튼 특강 준비를 해드렸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핸드아웃을 일부러 많이 준비를 안 했어요. 그냥 잘 들으세요. 예, 오늘 제가 몇 가지 정도, 그러니까 한 5가지.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시면서도 조금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,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, 잘 들으시고, 깊이 있게 다루는 내용, 이미 수업에서 각색을 어떻게 해야 되고, 또 문어체를 구어체로 어떻게 바꿔야 되고, 많이 제가 전달을 드렸어요. 대부분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, 여기서는 깊이 있게 다루는 것보다는 직전에 여러분이 조금 좀 주의할 것들만 5가지 정도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. 첫 번째는 타임, 네, 시간 엄수 해주세요. 3분이라고 제가 주었기 때문에 시간을 주지 않았다면 괜찮은데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와서 할 경우에는 시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드렸어요, 실은. 왜냐하면 3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준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2분, 3분 왔다 갔다 하거든요. 그런데 이게 업로드가 좀 어렵다는 점도 있고 여러분들이 준비할 때 한 3분 정도를 목표로 하면 조금 이렇게 도전을 할 수 있는데 뭐 5분, 뭐 10분 되면 너무 힘들고 2분 되면 또 조금 짧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10문장에 안 들어가요 교수님 뭐 이렇게 지울거리는데 문장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, 네, 시간 리미트가 있다는 거. 그래서 몇 초 내로 왔다 갔다 하는 괜찮으세요. 그런데 너무 많이 하시면 감점됩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, 논리적인 거예요. 논리적인데 이야기의 시작, 중간, 끝을 이렇게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을 매끄럽게 시켜야 되고요. 가끔 하시다 보면 당황해가지고 잊어버리시더라고요. 시작할 때는 반드시 인사, 적어도 뭐 Hi, how are you 정도까지도 하든지 뭐 good evening 하든지 인사 정도는 해주시고 시작하시면서 자기소개, 이야기소개 뭐 한 문장으로 끝낼 수 있어요. 예, 그거 정도는 들어가야 되고 또 끝에도 감사인자 thank you for listening 한다든가 해서 들어줘서 감사합니다. 한 문장으로 충분히 짧게 끝낼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거는 에티켓으로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 시작, 중간, 끝에 이렇게 잘 어레인지를 하시고요. 항상 우리가 이솝우화에 그런 게 잘 돼 있는 게 뭐냐면 플랫이 잘 있어요. 플랫. 네, 이야기에 어떤 사건 전개가 잘 돼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솝우화로 하시는 게 맞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전래동화, 우리 이야기에는 그런 거, 뭐 개인 이야기까지도 할 거예요. 자,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가끔 어떤 분이 딱 끝내고 나서 the end 하고 막 끝내신 분들이 있어요. 왜 우리 영화 보면 마지막 자막에 the end 하고 나오잖아요. 그렇게는 말아주세요. 네, 안 해요. 자, 그리고 세 번째. 자, 쉬운 말로 들려주세요. 청중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. 내가 쉬운 게 아니라 청중이. 그래서 제목부터 어떤 분도 에이프라고 하는 거를 멍키로 바꿔주셨어요. 뭐 그런 식으로. 알기 쉬운 단어들이 있는 경우에는 단어도 쉬운 단어, 문어체가 아닌 구어체, 혹은 뭐 긴 문장, 뭐 이렇게 복문보다는 단문, 짧은 문장. 그럼 훨씬 더 여러분도 쉽고
듣는 사람도 잘 따라올 수 있어요. 예, 그래서 알아듣기 쉬운 말로 예,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시면서 조금 하시면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 기법은 이번에는 제가 기법을 많이 안 볼 거예요.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주세요. 목소리가 이렇게 달라져야 한다든가 그럴 때 조금 이렇게 해주고 이제 기법은 여러분이 배우셨잖아요. 저한테 우리가 목소리, 동작, 얼굴 표정, 아이 너무 많아요. 지금 여러분 시즌에는 그래서 그냥 이야기에 일단 내용에 좀 집중을 하시고 또 우리가 모국어가 아니고 외국어이기 때문에 더 힘든 거잖아요. 그죠?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하시되 최대한 영어에 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쉬운 말로 이렇게 알아둘 수 있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안 중요할 수도 있는데 평가에는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잊지 말아주세요. 자, 우리가 이 스토리텔링의 세계라고 스토리텔링 수업을 처음 제가 만들 때 솔직히 프랙티컴, 실습으로 만들었거든요. 여러분도 왜 교사가 되려면 실습 나가잖아요. 마찬가지예요. 스토리텔링도 누구한테 내가 텔링을 들려주고 하기 위해서 스토리텔러가 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 그런 실제로 청중을 가지고 청중 앞에서 해봐야 돼요. 어린이가 됐든 어린이 됐든 뭐 어디를 가든 간에. 그래서 그런 실습을 좀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해야겠다 했는데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여의치가 좀 않았어요.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게 뭐 이렇게 작품을 내가 졸업하기 전에 작품을 하나 이렇게 만든다 생각하시고 용기를 내고 도전을 해주시면 좋아요. 그리고 기억이 오래오래 남으실 거예요. 지금은 뭐 주저하고 뭐 귀찮고 이거 왜 해야 하나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시고 나면 뿌듯함, 성취감, 자신감 정말 말로 이루 표현할 수가 없어요. 특히 이제 지금은 줌으로 하시잖아요. 만나면 정말 또 달라요. 그래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말에는 제가 목표를 좀 세우고 있어요. 최대한 5명만 이상만 오시면 오프를 메인으로 하고 온으로 같이 할 거고요. 자, 아무튼 마지막에 잊지 말고 말해주시고 암기도 하지 말아주세요. 암기를 하다 보면 중간에 잊어버려요. 근데 암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짧기 때문에 연습을 여러 번 하잖아요. 그러면 저절로 또 암기가 되긴 해요. 근데 뭐 억지로 안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런데 단어 바이 단어로 막 그걸 똑같이 하려고 하면은 잊어버리면 막 큰일 나요. 그런데 즉흥적으로 잊어버려도 그 내용 전체에 줄거리를 딱 가지고 계시면 잊어버려도 즉흥적으로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힘이 생겨요. 저를 믿으세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지로 막 이거 암기 갖고 하니까 뭐 아무것도 안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각색을 하면서 이 문장을 자꾸 또 고치지 연습하면서도 고치지 여러 번이 반복이 돼요. 제가 뭐라고 했죠? 연습이 답이다 말씀드렸잖아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고 한 2가지 기술적인 문제 5가지 정도고요. 더 많아요. 그런데 제가 최대한 이제 평가를 할 때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, 테일링 할 때, 그리고 이제 녹화할 때 가능하면 저처럼 이렇게 앞에서 하시면 안 되고, 좀 서서, 조금만 서서 하든가 아니면 좀 뒤로 가서 카메라와 떨어지셔야 돼요. 그리고 치팅 하지 마세요. 이게 읽으면 읽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뭐 나중에 하시든지, 이렇게 말하는 척 하지 말라는 거죠. 읽으면서. 우리가 리딩 하는 것과 말하는 건 정말 천지 차이예요. 그래서 점수를 제가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어요. 그만큼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카메라 좀 떨어지는 거 유의해서 지금부터 이번에 하시면서 해주시고요. 소리가 제 소리 잘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잘 들릴 수 있도록 충분히 크게 해주시면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간혹 어떤 분이 화면을 막 약간 배경화면처럼 흐리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. 하고 나서 이렇게 하는 중에 제가 멈추지를 못해요. 그래서 화면을 깨끗하게, 뭐 지금 제 화면처럼 이렇게 나오면 되겠고요. 뭐 거꾸로 된다든가 나중에 뭐 할 때 그렇게도 안 됩니다. 그거는 뭐 본인들의 책임이에요. 기술적으로. 네, 그런 거 하고요. 이상이에요. 네, 각 항목으로 뭐 할 말이 너무 많지만
아마도 제 수업을 좀 충실히 성실히 들으신 분들은 다 다루어진 내용이에요. 각색은 어떻게 하세요? 어떻게 뭐 이렇게 넣으세요? 뭐 이렇게 것들 했기 때문에 하시고요. 오늘 제가 이렇게 몇 가지 드렸지만 이런 팁은 이제 여러분이 그 저희 학과에서 주관하는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준비할 때도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세요. 가끔 3분에서 내주세요 공모전에 그러는데 2분 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그럼 그런 거는 못 받아요. 뭐 그런 식으로 1초, 2초는 괜찮지만 네, 그 정도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네, 공모전 이야기도 제가 또 드릴 거예요. 자,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 게 아마 공지할 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이제 알려드렸지만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 특강이나 시연 오늘 하는 거 다 녹화되고요. 이 녹화된 영상물 학과 유튜브, 실용영어학과 유튜브에 올려집니다. 네, 그래서 저는 자랑스럽게 올려드리고 싶은 게 숭실사이버대학교에서 차별화되게 다른 학과하고 실용영어학과에서는 이렇게 스토리텔링 우리가 이렇게 한다. 그리고 또 학과 활동에 대한 홍보도 될 뿐만 아니라 차후에 또 이 수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스토리텔링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유익하고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교수님 전 못해요. 안 어울려.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만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하신 것을 절대 저는 창피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. 아마 가족들도 뭐 동료들도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거예요. 아무튼 여러분이 이렇게 도전해 주시고 쉬운 일은 절대 아니에요. 도전과 연기에 찬사를 보내고 학과 활동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. 계속 녹화되고 송출되니까 그런 걸 만약에 난 절대 옳지 않아 라고 하는 거는 미리 말씀해 주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놓치신 분은 또 말씀 주셔도 괜찮습니다. 최대한. 왜냐면 저희가 편집을 따로 또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게 좀 복잡해지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. 이제 음소거. 우리 할 때, 뭐, 제가 지금 할 때도 좀 조용하잖아요. 좋잖아요. 이렇게, 누가 발표를 할 때는 좀 조용하게 음소거, 영상거. 영상도 꺼주세요. 자기가 발표할 차례가 아니면 얼굴이 막 나와요. 어떨 때는. 그래서 음소거, 영상거 해주시고, 박수 쳐달라고 제가 할 때는 얼른 그 음소거 말고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고, 이렇게 인터랙션이 있어야 할 때는 해주시면 좋고요. 그걸 왔다 갔다 좀 빨리빨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여러분들이 우리 학과에서 이런 스토리텔링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자, 여러분이 빨리빨리 하고 싶으실 텐데 제가 하나 더 준비를 한 게 뭐냐면 아이고 벌써 끝났어. 네. 잠깐만요. 아이고. 네,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네,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. 스토리텔링 관련해서 아까 공모전 말씀드렸잖아요.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합니다.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 다 준비가 되셨어요. 그러니까 다 제출하세요, 그냥. 기말에 했던 걸로 제출하셔도 되고, 뭐, 중간에 했던 거 조금 이렇게 다듬어 제출하셔도 되고, 똑같아요. 3분 하시고, 영상 공모전으로 제출하시면 되는데, 작년에는 12월에서 1월 정도 했는데, 너무 이렇게 뒤로 빠지니까 늦추더라고요. 늦어져서 안 돼서, 이번에는 좀 앞당길 거예요. 그래서 곧 플라이 전단지 나갈 거고 공지 나가니까 보셨다가 지금 수업 들으신 분들은 그냥 다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뭐 주변에 있는 분들도 하셔도 괜찮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오늘 특강 및 시연회고 다음에 기말에는 콘서트 형식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하려고 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뭐 어차피 평가는 받지만 그래도 콘서트란 말은 조금 더 편안해지잖아요. 그래서 아마 2일, 12월 2일 정도 잡아봤어요. 왜냐면 9일날 정도에 기말이 시작되는데 여러분이 바쁘세요. 그래서 기말 전에 우리가 이걸 끝내버릴 거예요. 그래서 토요일 4시에 우리 오프로 메인으로 좀 하고 싶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더 이거보다 오늘 하신 것보다 더 진한 감동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볼 거예요. 만약에 5명이 이하가 오프면 그냥 또 그때도 이렇게 줌으로 하게 될 거고요. 상황을 보겠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거가 뭐냐면
MT도 지금 가고 싶은 게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을도 되고 단풍도 막 지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의견을 또 들을 거예요. 우리 학생의 의견도 듣고, 예, 우리 저기 그 학우님 의견도 들어가지고 이게 좀 진행이 되면 함께 또 뭐 1박 2일이 됐든 하루 코스가 됐든 준비를 할 거고요. 아무튼 학과 공지를 잘 읽어주시고 여러분들이 무슨 행사가 있을 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12월 달 초부터 이제 입시 시작합니다. 예, 새로운 우리 홍보물도 만들었어요. 예, 지난 한마음책대 때 100개를 뭐 이렇게 핸드폰 그립하고 뭐 에코백을 보냈더니 다 날라가고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. 300명이 참석했대요. 한마음책대에. 그래서 100개를 줬는데 100개 다 소리 냈어요.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다시 또 100개를 주문해서 혹시 주변에 우리 관심 있는 분들 말씀해 주시면 학과에서 네, 브로셔랑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